선방이네. 근데 저 세 개 중에 두 개 또 심지어 바꿨을 거예요. 원래 저렇게 많았어요. 선방 찍은 건 선방인데 너무 많이 틀린 거 아니니? 찍은 게 그 정도면 자 열심히 좀 하셔야겠다. 고3 문제만 제가 봤는데 니네 때는 수능 어렵겠다. 올해부터 트렌드를 바꿀 예정인 것 같아요. 미적분에서 도형 두 문제가 안 나오는 것도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봤고 공통 수능을 이 정도 어렵게 출제하면 여러분들 어휴 많이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은 별로 체감을 못했을 것 같은데 2등급 이상은 2등급 미만은 아마 줄 쫙 세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귀납적이라는 말은 국어에서도 배웠죠. 연역적, 귀납적. 어떤 귀납적이라는 건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결과를 보고 거기서 하나의 무언가를 유추해내는 걸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이 점화식이 뭐냐? 지금 한자 시간이 아니잖아. 한자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점화식을 한자로 써드리진 않을 거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수열은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죠.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등비 수열. 나머지는 적절히 예상을 하지. 적절히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규칙적인 수를 나열해 봤을 때 딱 그 정도 수열밖에 없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열이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규칙은 분명히 있는데 AN, 일반항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수열이 있을 거야. 있다고 해줘. 있겠지. 있을 거예요. 물론 교육과정에서 그 명칭 따위는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규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AN을 표현하기 어려운 수열들이 있을 거예요. AN을 구하기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웃하는 항과 항 사이에 관계식으로 수열을 표현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뭘 얘야. 자, 그리고 이 관계식 이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근데 학원 많이 다니신 분은 이런 건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 이 다음에 뭐가 올 것 같니? 21이다라고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야. 예상했다고 칩시다. 당신도 똑똑하니까. 어떤 규칙이 보입니까?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다음 번째가 나오지 지금. 규칙이 있잖아. 있으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수열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 전체가 등차 수열이니? 아니지. 일정한 애가 곱해지는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당신들 공부 잘하시는데 일반항 구할 수 있는 분 있어? 이놈의 95번째 항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구하실 분 있니? 없다고 해줘. 규칙은 분명히 있지만 AN을 구하기 어렵지 않아? AN을 구하기는 어려운데 나는 규칙을 파악했으니까 이 정도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어느 거든지 간에 연속한 세 항을 제가 골랐을 때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다음 거죠. 어느 항을 잡든 연속하는 항.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A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가 있을 때 이 수열은 항상 얘네 둘의 합이 이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게 식으로 누군가에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단원의 주된 목적은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귀납적 정의의 주된 목적은 공부할 때 주의하실 점이 일반항 구하는 단원 아니야. 규칙을 구하고 특정 항만 구하실 수 있으면 돼. 근데 여기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수열이다. 10번째 항 정도는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노동하면 되잖아.
근데 이 수열의 1020번째 항 구할 수 있겠니?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아예 안 나와요. 여기는 맥시멈 15번째 언더로 나오니까 그냥 나열해서 직접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탁센이 뭐죠? 코감기? 뭐지? 나 저런 거 먹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지금 다 코로나 걸려봤지? 니네 코로나 걸린 다음에 당신 안 걸렸어? 조만간 걸릴 거야. 곧 그 대왕 코로나 한번 걸리면. 근데 깜짝 놀란 게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피부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근데 살은 빠졌어요. 한 2kg 빠졌어요. 살은 안 빠지던데.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얼굴이 매끈매끈해. 삼겹살 기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진짜 코로나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진짜 목이 아예 안 나오지 않아요? 나 주사 8방 맞은 게 처음이라니까. 주사를 태어나서 8방 맞은 적이 없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보기 전에 맹장 터지기 직전까지 시험 보다가 제 응급실 갔거든. 영어 시험 시간이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시험을 맞춰야 돼서 그냥 시험 보다가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한테 혼났지. 아니 터지기 직전에 오면 어떡하냐고 해서. 아무튼 맹장 주사를 했는데 그것도 이틀 전에 제가 퇴원했어요.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저는 뭐 전신 마취도 해본 적이 없고 한데 코로나는 죽음이야.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아무튼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수열도 있다라는 거 예시 보여드린 거야. 그럼 걔는 내가 규칙을 알고 있다라는 걸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밖에 안 되죠.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름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 여기 시험 범위가 아니어도 이 점화식 자체가 등차 수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점화식. 이런 애들이 등차 수열이죠. 맞아?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점화식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게 이웃하는 두 항입니다. 근데 이 전체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n번째 항에 공차 더하면 다음 번째 항이 나와야 되지. 항상 간격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식을 이해하시면 돼. 어떤 n번째 항을 데려오더라도 D를 더하면 다음 번째 항이 계속 나오는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자, 그럼 얘는 공차 알 수 있습니까? 있죠. 뭘 보지도 않고 내야. 봤나? 이거 뭘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 A에는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2임을 나타내는 거죠. 당연히 이걸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얘는 근데 해석하는 방법은 좀 다르죠.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2로 일정하다는 얘기지. 간격이 다 2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같은 식이 되겠고. 자, 하나 더 있죠.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조건이 뭐지? 등차 중앙. 만약에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n이 어디 있던지 간에 이 둘의 산술 평균이 가운데 놈 나오면 되죠. 자, 맞습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식이야. 이거 넘기고 2로 나누면 이거지. 맞음? 자, 근데 이 식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n 플러스 2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뺐다는 얘기는 두 항 사이의 간격이지.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뺐다는 건 이 두 항 사이의 간격이고, 간격이 항상 똑같다는 얘기죠. 얘에서 얘를 빼서 이 간격을 구하나 얘에서 얘를 빼서 이 간격을 구하나 언제나 같음을 나타내는 거지. 근데 이 두 번째 점화식에서는 공차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차는 알 수가 없죠. 오케이? 공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펀해자 제대로 했나 보자. AN이 등차 수열이야. 이거 뭐 알려주는 거니? A4가 얼마야? 이 아니라 2분의 7. 2분의 7. 바로 나와야 돼. 반사적으로. 맞죠? 2로 나누면 그대로 어버버.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이 있는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얘도 똑같습니다. 형태는. 등비 수열이라는 애가 일정한 애가 곱해져서 얻어지는 수열이죠. 일정한 애가 곱해져서. 그럼 공비를 제가 R이라고 하면 n번째 항에 R을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는 게 등비 수열이지. 맞음? 아, 점?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점화가 뭐예요라고 이거 한자 표현이라서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교과서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야. 교과서에서는 이 책처럼 여러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길지 않아? 그래서 보통의 수학 교사나 강사는 그냥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노잼.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하나 더 있죠. 이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가운데 거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아야 된다. 네, 맞습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양변을 얘로 나누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똑같은 식이에요. 대각선으로 곱하면 이 식 나오지. 맞아. 근데 이거는 식의 해석 방법은 좀 다르죠. n 플러스 2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b죠. b. 이렇게 둘의 b를 구하든 이렇게 둘의 b를 구하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등비 수열이지. 맞음? 이게 등비 수열입니다. 2분의 4를 구하든 이렇게 둘이 4분의 8을 구하든 당연히 똑같아야지. 뒤집어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점화식은 특징이 공비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등차랑 등비 수열을 표현하는 점화식 자체가 두 개씩 있는데 하나는 공차와 공비를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는 공차나 공비를 알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엊그제 그 새벽에 알람 받았습니까? 저 6시에 깼다고 잤어요. 왜 나는 안 오지?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윙윙 이러면 오거든요. 뭐 난리 났다고 했는데 뭐 나는 떡실신해서 근데 그날 저녁 오후 4시쯤에 국정원 속보 혹시 봤어? 나 보고 깜짝 놀랐어. 그 북한이 발사체를 쏜 날 이게 또 뭔 일이야 이 병신을 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국정원에 속보가 나오더라고.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김정은 몸무게 140kg 이상으로 추정. 아니 정은이가 몸무게가 140이든 150이든 과체중이든 내 알바야. 그게 왜 국정원 속보인지. 근데 내가 알기로 김정은이 170 언더로 알고 있거든. 근데 140kg면 거의 정사각형 아니니? 140. 좀 살을 좀 빼야 될. 그 정도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신장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수면 부족, 뭐 스트레스로 왠지 오늘 내일 하실 것 같은데. 미친놈이지. 그거 한 번 쏠 때마다 한 3천억씩은 들 텐데 북한 기준으로 하면 10년치 이상의 식량 돈일 텐데. 참 세상에 창의적인 병신들이 많아요. (140kg)
대표적인 문제를 봅시다. 일단 여기는 개쉬워. 그리고 이건 사실 귀납적 정의에 실려 있지만 등차 수열에 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요게 점화식이네요. 그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보통 둘 중에 항 번호가 뒤에 있는 애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 항 번호가 n 플러스 1번째가 더 다음 항이죠. 이 공차가 얼마란 얘기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n번째 항에 빼기 3을 하면 계속 다음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진 거고, 그럼 첫째 항은 문제 아주 편안하게 100이라고 주어졌으니, 자, 이게 일반항 되겠죠. 맞습니까? 바로 구하면. 자, 이제 가볍게 풀어볼게. 얘가 13이 될 때 n의 값을 구하면 너무 쉽죠? 30번째 항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하나 정도만 더 볼게요. 근데 이 점화식이 심플하게 그렇게만 나와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원래 평가원 기출인데 지금 숫자를 바꿔놔서 B스텝에 출제를 한 것 같고, 이 상태로는 뭔지 알아볼 수가 없지. 이거 1분만 드릴게. 한번 풀어봐. 도전. 내가 그냥 하면 재미없겠다. 현민이 또 어디 갔어? 정민이 아프다고 그랬고, 여기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병자들. 어? 현민이 말고. 뭐야, 학원 대의원회가 뭐야? 맞다. 그 소년면도 왔었지? 그거 저도 걱정했는데. 이게 뭔데? 학생회에서 뭐야, 정치인이세요? 뭐 대의? 저희 부서가 주최한 거예요. 아휴, 별거 다 한다. 뭐 활동적인 건 나쁘지. 자, 같이 한번 1분 드렸음.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 요령이 필요한데 사실 마지막에 힌트가 있습니다. AN보다 AN 플러스 1이 크다라고 하면 이게 증가하는 형태의 수열이겠죠. 증가하는 형태의 수열이 되겠고, 더 부등식을 제가 이렇게 넘겨보면 얘가 양수라고 주어진 거지. 뜬금없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 이걸 봤을 때 일단은 식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앞에 식이랑은 다르죠.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거야. 근데 정리하려고 봤더니 25는 조금 쓰잘데기 없는 애 같고, 이것만 봤을 때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1학년 때로 되돌아가서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곱셈 공식 변형이지? 짜잔. 한번 풀어봤다면 손쉽게 풀 수 있고, 사실 처음 보면 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수의 제곱이 25니까 얘는 플러스 5 아니면 마이너스 5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이거죠. 양수 나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항상 항 넘버가 뒤에 있는 애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알아보기가 좋다라고 했으니까 넘기시면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겠지. 맞습니까? 그럼 AN은 공차는 5고요. 첫째 항이 10이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어서 10 나오려면 이거죠. 자, 105. 됐지? 짠, 짠. 응? 통할 때 저희가 진짜 날아다닐게요. 니네 하나도 못 쫓아올 것 같은데 불안하다. 진짜 잘해요, 저희. 응, 아니야.
형성을? 그랬나? 다음 주부터 많이 나와. 내가 형민이한테 많은 관심을 줬는데 그런 얘기 들었나? 저희도 많은 관심 주세요. 늘 주고 있잖아. 자, 1165번으로 볼게.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그럼 점화식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 대각선을 곱해 보시면 얘랑 얘랑 곱한 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 n 플러스 1번째가 가운데죠. 가운데의 제곱이 양옆의 곱과 항상 같으니까 AN은 등비수열. 그럼 점화식이 나타내는 건 등비수열임을 알려주는 거고, 그럼 얘는 항이 두 개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비는 알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 항은 AR 제곱, AR 4제곱 나눠, 자,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문제 맨 위에 써있죠. 모든 항이 양수, 따라서 공비는 양수. 맞지? 자, 그럼 R이 2면 A는 4. 그죠? 그럼 얘는 결국 등비수열의 합이죠. 5개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만큼 제곱 빼기 1. 자, 2의 7제곱 마이너스 2지 124 나오네요. 2의 7제곱 마이너스 4, 124. 됐쇼? 자, 1167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상. 데이 원. 그럼 출석부에 뭐라고 적어야 되나? 학교 행사. 데이 원. 학교 행사인가? 그냥 무단결석으로 하고 행정실에 전화라고 할까? 무단결석, 불성실함. 빨리 풀어봐, 시연아. 형민이가 지금 확통 안 듣고 있지, 다른 반에서도. 아니요? 성명전선 듣고 있는 탈출하는데. 왜 이렇게 탈출 인원들이 많아지지? 아휴, 그 양반이 뭐가 무서워. 누가 무섭게 했어요. 좀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자, 이 로그라는 기호가 좀 희한합니다. 이게 한 학기만 지나잖아. 로그만 보면 막 벌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어서, 로그의 기본은 밑이에요. 그죠? 분수식이 나오면 통분하듯이 밑부터 맞춰야죠. 여기까지는 생각할 게 없어. 2를 뭐라고 써야 돼? 로그 2에 4. 그럼 로그 2에 4인데 뺄셈 돼 있으니까 진수끼리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로그 띄워버리면 되는 거 아님? 자, 이게 뭘까요?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임을 나타내는 거지. n번째 항에 계속 4분의 1을 곱하면 다음번째 항이 나오는 거니까 계산 주의하시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n번째 항에 얘를 곱해서 다음번째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공비예요. 자, 그럼 AN은 문제의 첫째 항은 무섭게 8의 8제곱이라고 주어졌고, 공비의 n-1제곱. 그죠? 자, 근데 K번째 항이 8의 8제곱분의 1이래. 얘가 되는 걸 구하란 얘기죠. 이 다음부터는 간단한 지수 방정식이 되겠지.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앞에 거 이렇게 되겠고,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자,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시면 되고, 지수끼리 더하면
자, n은 25. 어렵지 않게 나오죠?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자, 여기까지가 등차,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고 명칭이 있는 점화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만 더 배울 거야.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방금과 근데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 이거면 AN은 등차 수열이었죠. 맞죠? n번째 항에 D를 더하면 계속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인데 그때 특징은 D는 상수입니다. 얘가. 상수란 얘기는 변함이 없는 숫자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이 꼴. 요 놈이 n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일 때 함수인 경우 자 이때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바니까 용어는 알려드리겠지만 용어는 현재 수학에서 배우진 않아요. 이런 수열은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개차 수열 멍멍 그 개가 아니라 닭개자야. 계란할 때. 어디서 또 아는 척 한다고 촌스럽게 개자 수열이라고 하지 마시고 닭개자. 그때 계란할 때 개자입니다. 자, 이게 개차 수열인데 이 용어는 여러분들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도 아마 안 배울 거예요. 그거는 중국 형님들이 그렇게 정해서 이 수열에서 닭개냐고? 아니. 그 개란 얘기야. 여의. 이게 닭이란 뜻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낼 거냐? 나열하시고 더하시면 됩니다. 자, 나열하고 더하는데 이 방법을 수학에서는 축차 대입법이라고 해요. 마찬가지 용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으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알려는 드릴게.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고 오케이. 나열하고 더하면 되는데 얘랑 얘랑의 현재 교육 과정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 결정적인 차이점이 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일반항을 구하는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특정 항만 구하실 수 있으면 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과정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뭔 병신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따지면 근해 공식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 유도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근해 공식은 외우지 않지만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건 알아야 된다라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아이디어는 알아야 되는데 AN을 물어보면 안 돼요. 여기 시중교재도 제대로 나왔는데 특정항을 물어본 거죠, 이게. AN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A11을 물어봤습니다. 11을 물어봤으면 이건 한 번만 보시면 좀 틀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 제가 나열하고 더하라고 했지. 보통 어디서부터 나열할까요? n이. 오케이. 자, n에 1 집어넣어 볼게. 그럼 A2는 A1 플러스 3이죠. 맞아? 그 다음에 n에 2 집어넣어. A3은 6이지? 맞니? 자, n에 3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한심하지?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이거 뒤에 증명을 할 때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시오. 11번째 항 구하라고 그랬지? 11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면 마지막 n에 저거보다 하나 작은 애 집어넣으셔야 돼.
10. 11이 아니고. 오케이? 왜 10을 집어넣어야 되는지는 제가 계산을 해보면 압니다. 자, 이렇게 쭉 10까지 집어넣었다. A 10이면 이렇게 되겠죠. 네, 맞습니까? 이걸 다 더해봐. 아니 선생님 이걸 언제 다 더해요? 더하면 A2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서로 이항하면 없어지지. A3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거만 남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A11은 따로 더해야 되고 3, 6, 9, 10까지 더해야 돼요. 근데 3, 6, 9, 30까지 더하면 3으로 묶어내면 이거죠. 이거 얼마? 55. 그럼 55에 3 곱하면 165. A1은 문제 얼마래? 1. 그럼 답이 166이겠지. 맞습니까? 자, 또 나중에 실수했어요 하지 말고 다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축차 대입법으로 구할 때 11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 작은 애를 집어넣어야 이쪽이 11번째 항이 나온다는 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고, 하나 더 있어.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졌다. 가정을 해볼게. 첫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이 3이다 라고 하면 나열하고 더하는 게 달라집니다. 방금은 n이 얼마일 때부터 나열했지? 1. 근데 두 번째 항이 주어지잖아. 그럼 2일 때부터 나열하셔야 돼. 오케이? 2일 때부터 나열하면 얘는 없고 여기서부터 나열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2일 때부터 쫙 나열하고 더하시면 A3, A3, A4, A4, A10, A10 이렇게가 남겠죠. 맞아? 이 D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하시면 되고, 맞죠? 얘가 주어졌을 때는 n에 2부터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오케이? 이게 서술형에서 맨날 실수한다라고 하고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시중 교재는 이런 낚시를 걸지 않아. 항상 첫 번째 항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지를 보면 두 번째 항이 주어질 수도 있고 세 번째 항이 주어질 수도 있어. 주어진 항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래야 걔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만 구할 수 있으니까. 됐니?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또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희한하게 나오긴 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뒤에가 상수라면 등차 수열이죠. 근데 n에 관한 함수니까 얘는 개차 수열이고 축차 대입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나열하고 더한 걸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없애야 되지. 그러니까 더해서 소거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앞에서 배웠지? 부분분수 분리. 맞죠? 부분분수 분리. 먼저 이렇게 쓰고, 맞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쌤을 좀 내신 분이 정신병자인 것 같아. 잘못 냈어 문제를. 뭘 잘못 냈어? 왜 끄덕거려? 뭘 잘못 냈는데? 마지막에 뭐 구하라고 했냐면 A30에서 A5를 뺀 걸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셀을 만드신 분은 30번째 항이랑 5번째 항을 따로따로 구하라고 낸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지롱. n에 뭐부터 집어넣는 게 제일 이쁠까? 오케이. n에 5부터 집어넣는 게 제일 이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5를 집어넣어 볼게요.
30번째가 나와야 돼. n에 뭐 집어넣으라고 그럼 마지막에? 저거 봐, 또 30이래잖아. 글러 먹었어. 나는 왜 열변을 토했는가? 29 집어넣으라고. 29. 아, 이거 뒤에 이거 잘 안 되면 증명 마탱이 갑니다. 응? 29. 자, 그럼 이거 다 더해봐. 다 더하면 A6, A6, A7, A7, A29, A29. 이거, 이게 남겠지. 맞죠? 그런데 뒤에를 다시 봤을 때 또 부분분수 분리를 시행했으니까 뒤에 거, 앞에 거. 소거되는 거 바로 확인되잖아. 같은 규칙이죠.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거 남겠지. 그러면 A30은 A5. 자, 그럼 A30 마이너스 A5는 (6분의 1)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이 문제집 만든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 이게 필요가 없지. 이게 필요가 없고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거 안 주어지고 이것만 구하라고 낼 거야. 그래야 이 학생이 어디서부터 집어넣고 나열하고 더하는지 이 과정을 이해했다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 제가 선생님이라면 첫째 항 같은 건 아예 안 주어지고 그냥 이거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자, 머릿속에 있나 볼게. 그럼 마지막에 이 같은 문제에서 이걸 구하래.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돼? 4부터 31까지 집어넣으면 이 과정을 거쳐서 넘기면 차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차가 아니라 플러스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때는 얘를 이용해서 각각 구하셔야 돼. 그때는. 얼마든지 확장해서 출제 가능하죠. 자, 됐죠? 잠깐만 쉬었다가